안녕하세요. 한솔교육 책임연구원 이경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고학년 또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선택하여 듣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학부모님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대면 교육에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태도를 기르고 공부 습관을 잡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줄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가을 대유행,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 또 다른 바이러스 가능성이 거론되며 비대면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비대면 원격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태도를 비롯하여 온라인 학습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인사하기, 시간 지키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수업 시간 정수, 교과서 준비 등이 있었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시간 예절, 자세 예절,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존중, 저작권 보호 등 기본 예절을 알고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해 알고 온라인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키기입니다. 온라인 학습도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다가 바로 창을 열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안 되겠죠? 교실에 입장을 하듯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의 시작 5분 전 쉬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작은 습관이지만 시간 지키기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옷을 예쁘게 입어야 합니다. 잠옷바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소 학원이나 학교를 가는 정도의 복장을 준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가짐의 차이가 학습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와 복장은 집중력을 높이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가정에서도 온라인 학습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가 자세가 어느 정도 잘 잡히면 아이가 집중이 잘 되는 장소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간식은 온라인 학습이 끝나고 또는 쉬는 시간에 주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학습이라고 교사와 친구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과 소통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이와 소통해 주세요. 실제 교실 수업과 같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습 공간에서는 줄임말, 반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저작권 예절은 온라인 개학이 아니어도 꼭 알아야 하고 학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무심코 장난이어도 다음 사례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기 전 아이들과 위 내용을 공유한다면 성숙한 온라인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심코 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초상권 침해 등 온라인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줘야겠지요?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캡처하여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을 평가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진 캡처뿐만 아니라 합성 등 제작 능력이 훌륭합니다. 혹시 장난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른 친구와 공유하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제공하는 저작물의 사용 권리는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강의 동영상 녹화 및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동일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교사, 학습자 본인 외 모든 사람을 제3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무심코, 장난으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 출처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태도는 주인공처럼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을 틀어놓고 구경꾼처럼 혼나기 싫어서 대충 넘겨보거나 방청객처럼 재미있는 것만 참여하거나 엑스트라처럼 열심히 하지만 그 이상 따로 공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이어도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학습하고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기 전 우리 아이들과 왜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학습 노트는 온라인으로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노트입니다. 온라인 학습 노트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노트입니다.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꿀팁! 온라인 학습 노트는 매일 규칙적으로 작성해요. 온라인 학습으로 공부한 내용, 궁금한 점, 요약순으로 정리해봅니다. 이후 학습 노트를 학급 커뮤니티방에 공유해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첫 번째, 노트를 구매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학습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과목 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실제로 어떤 회원이 온라인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어머님이 너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특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학습을 뒤에서 지켜본 결과 아이가 학습은 하지 않고 온라인 학습을 틀어놓고 유튜브, 게임 등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듯 온라인 학습 전 온라인 학습 방법을 알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 후 학교에서는 지필 테스트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수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고학년의 수학 과목의 경우 수학 문제풀이 과정을 녹화해 업로드하고 등교 수업 때에는 구슬로 평가하는 다양한 수행 평가 형태가 2학기 때 실시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학습 노트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익히고 학교에서의 평가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을 메모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 노트에 궁금한 점을 꾸준히 작성해 보도록 해보세요. 학습이 끝난 후 하나의 지식에서 또 다른 지식의 확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아동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말하기 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입 밖으로 직접 학습한 내용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하며 막히는 부분을 찾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내용의 연결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등 논리적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한 이후 이야기를 나누며 말하는 학습은 학습 효과를 한층 높이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행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BS에서 반영한 0.1%라는 프로그램에서 상위권 학생의 학습 비결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설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부방에 보드를 달아놓고 공부한 뒤 부모님을 모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후천적인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온라인 학습을 한 후 말하기를 통한 소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 방에 보드를 하나 설치해 주시고 말하기를 시켜보세요. 부모님이 아이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로 바라본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말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어 학습하고 온라인 학습 노트를 통해 질문하며 학습하고
말하기 학습을 통한 자기 지식화를 하는 학습 방법은 플라톤 수업을 하면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플라톤은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아동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수업입니다. 아동의 자유로운 반응과 대화를 허용하고 아동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수업입니다. 궁금한 점을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 생각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7세부터 중등까지 책을 읽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하는 수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기의 습관을 들이며 아동은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나갑니다. 주니어 플라톤은 서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작가가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에 근거하여 답을 찾아갑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저자의 의도, 그리고 자신만의 논리를 결합해 표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플라톤 수업으로 학습 방법 및 학습 역량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온라인 학습 예절과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온라인 교육, 1학기 때는 연습이었지만 이제는 실전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으셔서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